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2월 9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부분의 경주가 안정감 있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 우스컵 10경주 이진국이 정지민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이진국하고 정지민의 동반 입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10배당 배당판이 형성이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강자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후차권에서는 다소 좀 접전을 이뤄나가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후차권 변수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유다운이 수전하고 있는 6경주 후착 접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홍석환, 성정환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광명 우스컵 7경주 정지민이 저를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일만큼은 최민호 달고 먼저 쏘게 된다면 김성현 견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성현하고 김지식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8경주 이태훈이 김명섭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진국 견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우신이 힘을 쓰고 이진국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태훈이 고전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태훈하고 김명섭의 연합 가능성이 우선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광명스급 9경주 전일 최근영이 김명섭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은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죠. 이용주 몰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용주 자체가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용주 믿다가 오히려 임대승이 먼저 내선 잡아버리게 된다면 최근영 고전할 수도 있다는 점, 고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광명 우스컵 10경주 정영교가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병선, 정지호, 장지용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정인 우성식 여기에 최병길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정영교 글쎄요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조봉철이 강축입니다. 문제는 후착 찾기, 후착에서 과연 진성균 챙겨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9경주하고 10경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상황이죠. 6경주하고 11경주는 같은 성향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고, 7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는 파업과 비파업의 3대4 맞대결 편성이 짜졌다는 점에서 후차권 변수, 삼복승 변수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 우스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병선, 조봉철, 유다운, 임경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병선, 조봉철, 유다운, 임경수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김병선, 문승기, 이진국, 진성균, 윤진철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병선이 끝까지 주도를 발휘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문승기가 마크로 2차권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갔었던 윤진철이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봉철, 성정환, 김성현, 윤우신, 박훈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조봉철이 인터벌을 주도해 나갔는데 어느 정도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영묵, 김유승, 정승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강영묵이 반바퀴 지점까지 주도 시속을 잡았고, 후미권 선수들은 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다운, 임대승, 장지웅, 전정원, 한재호, 장찬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유다운이 빠르게 반바퀴 지점까지 대열을 이끌어 나갔고, 이 코너 지점에서부터 외선으로 차를 뺐었던 장지웅은 젖히기 나서려다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영교, 홍영기, 이만재, 박진호, 최봉기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정영교가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지민하고 고정인이 협동 펼쳐 나갔습니다. 선행 나선 정지민의 시속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고, 고정인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명석, 최민호, 전장현, 우성식, 이용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리권 김명섭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병선, 조봉철, 유다운, 임경수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유대원이 이번에 차 특별승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일도 편성 야외가 있었습니다. 금일도
여인은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에 이어서 다시 만난 전정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전정원이 장차한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점배당이 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쫓아가지도 못했었던 전정원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초반부터 유단의 뒤를 물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성정원 있죠, 주덕발에 나갈 수 있는 홍석환도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유다원의 뒷자리를 전정원이 밀착 낙해 나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원이 전정원을 전일도 안 챙겼는데 금일도 금일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유다원과 전정원의 전주팀 협공보다는 객관적인 기량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정환이 전일 끌어내서 쫓아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차를 붙이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태원의 선행감이 좋았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했습니다만, 금일은 초반부터 유단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4번하고 5번이죠.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득점 높은 성정환이 유단의 뒤를 물고 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는 점, 연대 세력도 상당히 많죠. 김주원도 있고 최봉기도 있기 때문에 유단의 뒤 자리 맞는데 막 차지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 단연 득보인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홍석환이 전일 힘을 쓰고 정경기가 물가서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유다운이 선행 나섰던 선수들 적극적으로 할애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윤호신을 할애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홍석환의 선행감을 좋다면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다분한 패선인 것 같습니다. 단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속 꺼지면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성정환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4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5번, 4번과 5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4번, 3번 차선으로 4번과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순위대로 간다면 4번, 5번, 3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4번, 5번, 3번, 3번 경주권 쪽에 우선 하시되 전정원이 성정원의 뒤를 물고 가거나 홍석환의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전정원 이창모라도 3차권까지는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4번, 5번, 3번이 단연 으뜸이죠.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 전정원 마크되면 3차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다운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기보다는 홍석환 활에 나가고 뒷자리는 성정환이 막혀 나가면서 착순권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판상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되죠. 정재민하고 최민호, 전장현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김성현, 김지식, 김일규, 정덕이는 파업 선수들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대3의 맞대결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성현 노련하긴 합니다. 하지만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죠. 김지식 땡기면 선발급 시속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타정전으로 정재민의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에 정재민 머리를 팔려 나갔다가 타이밍을 빼앗겼습니다. 너무나 기다렸어요. 직선에서 차가 나오지 못하면서 이진국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아무래도 정재민 결승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승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민호가 초조 부담을 안고 있죠. 정재민이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장이 자리 잡고 끌어내거나 4분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먼저 선행승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성현이 끊어먹기 나서야 되는 상황이죠.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물론 김지식 있긴 합니다만 선행력 시속이 썩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정지민이 또 순발력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민호 달고 쏘게 된다면 아무래도 2번과 4번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최민호 마크 되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성 저희도 이태원 우성시 성정환이 아닌 최민호가 주력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성정환과의 몸싸움 이겨내고 쫓아갔었던 최민호 달아주면 쫓아갑니다. 2번하고 4번 비파업 라인 쪽 견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타정전으로 김성현이 빼앗게 된다면 2번하고 3번 정도는 가능한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4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는 점,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사하고 2, 3 두 차권 2번,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이변 가능성 솔직히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지식이 먼저 견제 주도권을 잡아 나가고 김성현이 견제 나가게 된다면 정재민이 넘어서려고 하다가 김성현이 키가 81입니다. 75인 정재민이 넘어서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성현이 김지식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출패 나가는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1번, 3번과 1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정재민이 넘어서다가 퍼지게 된다면 후미 최민호가 쫓아 들어가는
3번하고 4번 정도는 3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으로 한번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정재민이 먼저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 4번 쪽이 유리하다. 2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 4번, 3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2번, 4번, 3번, 3번 경주권 쪽에 우선에 받아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일 전장현 직선에서 칩까지 나오면서 3차권에서 좀 배당을 만들어냈는데 비팝 라인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삼복승 배당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체크해서 점검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인 전략은 정재민이 최민호가 마크만 털리지만 않는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비팝 라인 쪽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코 8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이태원을 중심으로 임경수하고 김명섭이 비파업 라인이죠. 반면 이진국, 문승기, 윤우신, 강영목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과연 이번 편성 이태원이 김명섭과 완벽한 협공을 펼쳐나갈 수 있느냐, 이진국이 윤우신과 협공을 펼쳐나가게 된다면 이태원 견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경수가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이태원, 김명섭 순으로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명섭이 먼저 힘을 쓰기보다는 이태원이 먼저 힘을 쓰면서 김명섭을 챙겨주는 작전 가능하죠. 전일도 이태원이 먼저 힘을 썼어요. 우성식 막혀 나갔었고 최민호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전에 차 왕종환전 때는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김명섭이 때리고 이태원이 몰가서 추입 나서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견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진국이 이번에 뒤를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김명섭이 2착이 아닌 착외로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태원이 김명섭을 적극 챙겨주는 2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진국도 전일 노련한 견주력 펼쳐나가면서 정지민의 타이밍 완벽하게 빼앗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태원의 뒷자리를 쫓아가면 2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6번하고 2번, 1번입니다. 2번, 6번하고 2번, 1번 두 차권에서는 아무래도 2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유리한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2번, 6번, 1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경수도 막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명섭 뒤나 이태원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3차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복승의 중심은 아무튼 2번, 6번, 1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우신이 전일 때렸는데 정경규가 몰고서 짧게 가져갔어요. 윤우신의 선행을 이진국이 몰고 가고 이태훈이 후미권에서 반격 남아서 다 퍼지게 된다면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김명섭이 예선에서 나오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5번 파업 라인이죠. 1번하고 6번 정도는 전법적 연합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이태원이 빠지게 된다면 1번, 6번도 배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맞대결 시는 1번과 5번 쪽이 좀 더 나은 1번과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태원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김명섭 챙겨주는 비팝 라인 완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임경수도 잘만 막혀 나간다면 빨래줄 경주로 기차 놀이로 비팝 라인 완승도 충분히 삼복승에서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기입니다. 전일 최근영이 나름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면서 김명섭 선행 활용 나가면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좀 깝깝합니다. 이용주의 선행 활용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용주가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승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승 한재와 임한직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이홍주가 임대승과 힘대결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최근영도 무너질 가능성이 다분한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당 공략도 충분히 생각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좀 배당 공략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임대승 입장에서 아무래도 파업선수들과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2번하고 6번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파업선수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이죠. 2번하고 6번입니다. 파업 라인을
경기를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임대승이 때리면 빠른 시속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주가 먼저 서둘러 주고 최근영이 몰고 가고 공태욱이 흐뭇껏 막혀 나가게 된다면 경주의 중심은 아무래도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3번과 1번 동반 입상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외선에서 한 제후 정도는 추입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뭐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누어지긴 했습니다만 직선 추입 대결이라고 한다면 한 제후도 절대 밀리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 7번까지는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형이 재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3일이죠. 비파업입니다. 3번, 7번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 좀 공격적인 승부로 가져가고 싶어요. 2번하고 7번, 2번하고 6번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파업 라인 완승 먼저 한번 공략해보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승하고 공태욱을 묶어서는 삼복승 전략은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형이 전일 우승을 차지해 나갔기 때문에 금일도 쉽게 우승을 차지해 나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명섭이라는 선행 선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금일은 선행 선수가 없습니다. 이용주 믿다가 큰 코 다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가급적이면 한 템포 쉬어 가시는 전략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스콥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영교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유승, 김병선, 장지훈과 격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면밀하게 살펴보면 김병선도 선행감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지훈도 마찬가지예요. 정영교가 이들 활용해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정이 나고 우성식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정영규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최병길이 전일 고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치기까지 나서려고 했었다는 거 컨디션이 괜찮아요. 최병길이 고정인 앞선에서 힘을 쓰고 고정의 뒷자리 우성식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정영규가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병선은 못 넘어섭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아무래도 고정인의 선전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직선에서 내선 갇혔어요. 아쉽게 2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직선이 좀만 더 길었었더라면 고정인이 차가 충분히 나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이번 편성 우성식보다는 고정인과 고정인의 선정 가능성 쪽을 아무래도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성식보다는 아무래도 정영규가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1번, 4번, 1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성식과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비파업 라인 쪽이죠. 우성식이 때리고 고정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4번하고 6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자력 취입 가능한 정경교를 좀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 1번 쪽 우선 하시되 복승 주심 4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병선이 때려지고 정용교, 장진수로 자리 잡게 된다면 4번하고 6번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병선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병선의 선행감이 좋다면 1번하고 5번 넘어서면 1번, 7번인데 1번, 7번 동반 입장 쪽을 좀 더 우선해보고 싶다는 점에서 17하고 1호입니다. 1호하고 17인데 1번, 7번 쪽이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 가능성 다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정영규가 인정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쉽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질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전일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웠었던 고정이나 직선 취입발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도 좀 배당이 열려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현장 속보를 통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노려보겠다는 점, 공략해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같은 성향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이죠. 조봉철의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일도 노골적으로 본인의 연대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진성균이라는 비파업 선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조봉철이 진성균까지 챙겨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찬재가 있고 박진우가 있습니다. 박훈재가 있기 때문에 조봉철이 진성균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주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진성균이 초리 부담 안고 있죠. 조봉철이 자리 잡고 딱 틀어맞고 자리 안 주게 된다면 타점부터 때렸을 때 홈에서 나올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성규도 막게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파업 선수, 그 빅파워
비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조봉철, 진성균과 협동할 가능성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4번이죠. 7번은 4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찬재가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요, 초반 막혀 나가게 된다면요, 7번과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4번하고 7번, 2번입니다. 7번, 4번하고 7번, 2번 두 차권, 7번과 4번 창원적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을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7번하고 3번, 7번하고 3 장찬재, 윤진철이 아니라 장찬재죠. 7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승은 다소 좀 찢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진우가 가능하고 박훈재가 틈새에 노릴 수 있기 때문에 3번승 배당 가능성 충분히 체크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조봉철은 월등하죠. 후착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역 선수입니다. 4번 진성균 챙겨주면 진성규도 감사한 마음 갖고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원적 선들과 협공이 좋은 조봉철과 진성균의 선적 가능성, 장찬재 차선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한 지점에서 경주랑 책 구입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